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27일 업무 보고를 한 다음에 마무리 발언으로 통일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 주문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할 대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인데 뭐라고 했느냐. 통일이 되려고 하면 다 변해야 됩니다. 북한이 변해야 되고 주변 상황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경우에 따라 군사적 역량까지 전부 갖춰야 됩니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견 있습니까? 통일에 대한 준비가 과연 뭐냐에 대해서는 백인백색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통일이라는 건 준비해서 되는 일이지 그냥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죠. 그러나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감성적인 접근,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민족이라는 생각은 좋은데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냉철한 판단, 그리고 준비,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북한 주민이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면 통일은 말이 안 되죠.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북한 인권 실상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이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당성만 명분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란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알아야 하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한다면 5,100만 국민이 모두 공유하는 알아야 되는 그 지식, 이게 바로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이 발언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한다 그겁니다. 어디가? 한겨레 경향이라고 하는 매체가 그렇다 그겁니다. 일단 경향신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제목부터가 그렇습니다. 뭐냐? 남쪽 체제로 통일이 상식, 흡수 통일론 내뱉은 윤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뱉다 동사입니다. 동사. 내뱉다가 뭐냐? 입안에 있던 거를 입 밖으로 내보내다. 윤석열 대통령이 흡수 통일 입안에 있다가 이걸 입 밖으로 내보냈습니까? 뭐 침을 뱉었습니까? 내뱉게? 일단 이 제목부터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적합한 표현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내뱉다의 뜻은 또 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거나 못마땅한 어조로 불쑥 얘기하는 거. 이걸 갖다가 내뱉다라고 하는데, 이 경향신문 주장대로 흡수통일론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흡수통일론을 마음에 마땅치 않아 하거나 못마땅한 어조로 불쑥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뱉다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이런 태도를 먼저 지적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또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부의 남북관계 개선 보고에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비판이 나온다. 언제 비판이 나왔습니까? 언제 비판이 나왔습니까?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쓴 거지. 안 그렇습니까? 당장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윤 대통령은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을 쏟아냈다. 뭘 쏟아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는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없습니다.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뭡니까? 북한의 핵무기, 김정은의 적화 야욕, 적화 망상,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결국에 민족 공멸을 초래할 수 있고 이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김정은이 핵노예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바로 문제이지. 어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식적인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뭐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고 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대목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남한 체제 중심의 흡수 통일론을 밝힌 것이어서 북한 입장에선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북한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북한의 김정은이와 반국가단체 수계인 김정은이와
그 김정은의 졸개 반국가단체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하수인들, 걔네들이 불쾌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아니 자칭 대한민국의 일간지라고 하는 경향신문에서 지금 반국가단체 수개와 그 졸개들의 그 심기 경험까지 한다는 겁니까? 무슨 불쾌할 수밖에 없다?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를 버젓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자기들 홈페이지 가장 위에다가 상단에다 올려놓고 마치 뭔가 어마어마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겨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잘 사는 쪽으로 통일돼야 상식 흡수 통일론 시사 물음표 이렇게 합니다. 그 부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북인권 상황 주민들도 알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적어놓고서는 북한 인권 공세 예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인권이라는 그 단어 뒤에 왜 공세라는 표현이 붙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기본적인 권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 권리, 민족이니 인종이니 성별이니 종교니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 누구나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누려야 되는 권리, 가지는 권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보편적 권리 이런 것들이 바로 인권 아닙니까? 근데 그 인권 뒤에 왜 공세가 붙냐 그겁니다. 공세? 공세는 또 뭡니까? 적을 치거나 또는 남을 비난하는 그 태세 그걸 갖다 공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인권이라는 그 전 세계 보편적인 상식 인권을 적을 치는 무기 공격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겨레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표현이 부적절한 표현 부적한 표현들이 버젓이 제목에 이렇게 들어가 있냐 그겁니다. 이 매체들의 의도는 뭐냐 그겁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습니다. 1987년 한겨레 창간 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기본권을 유린해온 오랜 독재체제를 청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한겨레가 만약에 이 당시에 창간 선언문 이 정신을 갖다가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한다면 북한 주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유린하는 그것도 70년 이상 유린하고 있는 북한 독재 체제 이걸 갖다가 청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한겨레가 1987년에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권에 대해서 지금 알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 인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겠다고 하는 건데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인권 공세가 되느냐 그겁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는 비민주적 요소들을 제거하며 아니 정말 전 세계에서 저렇게 악랄하게 비민주적인 체제가 바로 북한 독재 정권 아닙니까?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시키고 아니 북한 주민도 주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주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단을 극복하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성취해야 될 중대한 과업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겨레는 얘기했는데 분단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정은 독재 체제를 종식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의 핵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흡수통일해서 평화적으로 흡수통일한 다음에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흡수 통일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상식. 뭔 상식? 아니 당연히 우수한 체제, 우수한 시스템을 중심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상식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흡수 통일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흡수 통일이 대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 북한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실패한 체제입니다. 우리가 그 실패한 체제를 중심으로 그럼 통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통일론을 외치는 자들은 대체 누굽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독재 정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합합니까? 결국 우리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독재 정권을 종식하고 우리 국토를 수복하고 8천만 민족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래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라는 게 바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뭡니까? 헌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대체 뭐가 잘못이고 뭐가 비상식적인 얘기냐 그겁니다. 동독을 서독이 흡수한 것처럼 우리가 북한을 흡수하는 게 바로 진정한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대한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한다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겠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체제, 더 훨씬 좋은 체제, 더 잘 사는 체제, 더 우수한 체제로 통일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상식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는데 대체 뭔 그게 큰 문제라고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이런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김정은에게 백기투항하는 식으로 어떤 형태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헌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승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고, 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대통령의 선서문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무를 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국제사회에 나가가지고 어떤 형태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헌법을 준수해야 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해야 될 의무를 가진, 그런 책무를 진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을 갖다 비판 견제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언론의 책무이긴 하지만, 그것도 비판을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갖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떤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고 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내뱉다? 인권 공세? 자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